18세기에서 19세기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의 격변의 시기로 이 두 혁명이야말로 서양 역사에서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시민혁명이 인간의 정신적인 급성장을 가져왔다면 산업혁명은 물질적인 성장을 가져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두 혁명이 인류에 끼친 영향은 컸습니다. 산업혁명이란 1760년대부터 1820년까지 약 60년 동안 영국에서 일어났던 산업상의 비약적인 변혁인데요. 생산 방식의 전환을 말한다고 합니다. 소규모의 수공업 생산 방식이 기계화 기술 혁신으로 대규모의 공장대 생산 방식으로 전환된 것인데요. 한마디로 손으로 하나씩 만들던 물건을 자동화된 기계가 대량으로 찍어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산성이 증대되고 자본주의 체제가 성립되게 됩니다. 생산 방식의 변화를 왜 혁명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산업혁명의 가져온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었답니다. 사회구조를 전반적으로 변화시켜서 어떤 정치적인 혁명보다도 파급 효과가 컸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혁명 이전과 이후의 경제 그래프가 로켓이 하늘로 치솟아 솟구쳐 오르는 모습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죠. 산업혁명으로 생활은 풍족해지고 편리해졌지만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와 노동의 문제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남기게 되었는데요. 당대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오늘 공부하면서 알아봅시다.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세계 제1의 선진국이었던 영국은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인 자본, 노동력, 소비시장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15, 16세기부터 양모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뜨는 사업이 양을 기르는 것이었답니다. 농사를 짓는 것보다 양을 기르는 것이 더 돈이 되었기 때문에 부자들은 너도 나도 용조와 농민들의 땅을 사들여 목장으로 전환시키고 울타리를 쳐서 양을 길렀는데요. 이런 현상을 1차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주가 된 계층이 젠틀입니다. 이로 인해 농민의 실업, 농가의 황폐, 빈곤의 증대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토마스 모어는 전에는 사람이 양을 먹었지만 지금은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유명한 말을 했답니다. 18세기 인구가 증가하면서 곡물 수요가 늘어나자 이번에는 농사를 짓는 것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대규모 농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사유지화한 현상을 2차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땅을 잃은 농민들이 도시로 흘러들어와 빈민층을 이루면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어 아이러니컬하게도 산업혁명의 배경이 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첫째, 모직물 공업의 발달로 자본이 축적되었었고요. 두 번째, 유럽 대륙에서는 절대왕정으로 국민을 억압하던 시절에 서민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으로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강력한 해군력을 기반으로 해외 식민지 확보를 하여 시장이 확대되어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1, 2차 인클로저 운동으로 풍부한 노동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철과 석탄 등의 지하자원도 풍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영국은 산업혁명의 주역으로서 19세기 들어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산업혁명은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합니다. 모직물? 아닙니다. 면직물 산업은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산업 중 하나였습니다. 면직물 수요가 늘면서 면직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실을 뽑는 방적기와 실을 짜는 방직기가 발명되게 됩니다. 1780년대에는 제임스 와트가 퍼플에서 발굴하는 새로운 추억. 이제 추억은 새로운 모험이 된다. 트릭스템의 모험을 PC에서도. 퍼플. 사전 다운로드 진행 중. 퍼플. 삼성화재 다이렉트 한 번만 해봐도.
차니까 보험료는 네가 내라. 에? 제가요? 가격 저렴 내 차니까 삼성화재 다이렉트로. 내 차도 내 차. 자, 보상 든든 새 차니까 삼성화재 다이렉트로. 맞다. 보험 만기인데. 기회가 왔네. 삼성화재 다이렉트로 갱신. 바꿔볼까나. 고민하지 마세요. 삼성화재 다이렉트로. 한 번만 해봐도 쉽고 정말 편해. 이야, 이 좋은 보험 다 다이렉트로. 삼성화재 다이렉트. 개량한 증기기관이 기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사용되면서 면직물 생산이 더 발전하게 됩니다. 제임스 와트 하면 유전자의 물이 끓어오르면서 뚜껑이 들썩거리는 것을 골똘히 바라보다가 증기기관의 원리를 생각해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와트는 증기기관을 처음 만든 인물은 아니지만 개량하여 증기기관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여러 산업 분야에 사용하여 당시 석탄의 소모량을 4분의 1로 줄였고요. 피스톤의 상하 운동 모드를 동력에 활용한 증기기관의 발명가입니다.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쉴 새 없이 물건을 찍어내는 공장제 기계공업의 발달로 대량 생산 방식이 도입되어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상품과 사람들을 빠르고 멀리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해집니다. 1807년 미국의 풀턴이 증기기관의 동력을 이용한 증기선을 만들어 운행에 성공시키게 됩니다. 1814년에는 영국의 스티븐슨이 광산에서 공장으로 석탄을 운반하는 증기기관차를 개발합니다. 그는 탄광촌에서 태어나 집안이 가난하여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탄광에서 일하였지만 어려움을 무릅쓰고 기계를 연구하여 처음으로 석탄 운반용 기관차를 탄광에서부터 한국까지 달리게 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후 각지에 철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모스가 유선 전신을 발명했는데요. 그는 원래 화가로 고향을 떠나 그림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아내가 아프다는 아버지 편지를 연락받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내의 장례식이 이미 끝난 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식을 빠르게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골몰한 끝에 1837년 모스 전신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전신 방식과 모스 부호는 세계적으로 채택되었으며 해저 전신에 크게 이바지하게 됩니다. 벨이 전화기를 발명하는 등 통신수단도 크게 발전됩니다. 산업사회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요. 사람들의 생활은 풍요롭고 편리해졌습니다.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됩니다. 산업혁명으로 자본을 소유한 산업자본가가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도 산업화가 추진됩니다.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19세기 초 벨기에는 광업이 크게 발달하였고요. 프랑스는 석탄이 생산되는 북동부 지역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졌고요.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산업이 빠르게 발전합니다. 통일을 이룬 독일은 정부의 주도로 급속하게 산업화를 전개하여 중공업이 크게 발달합니다. 19세기 말부터 러시아는 대규모 차관을 도입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부설하는 등 산업화를 꾀하였고요. 일본도 메이지 유신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세계는 자본주의 체제로 탈바꿈하면서 이제 유럽 각국은 원료 생산지와 시장 확보를 위해 무력을 앞세워 해외로 진출하는 제국주의 시대로 가게 됩니다. 산업혁명 초기 공업화 시절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굶주림과 과로로 죽어가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도시로 밀려든 빈민들은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공장주들은 임금이 남성보다 적었던 여성과 아동을 고용하여 하루에 17시간에서 18시간의 중노동을 해야 했고요. 지각하면 임금의 4분의 1을 깎았다고 합니다. 5세 미만의 아이들도 기계 앞에 서야 했고요. 좁고 긴 석탄 채광구를 통과하기에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좁은 석탄 채광구를 통과하기에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좁은 채광물 속에서 하루에 15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도 임금은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빵과 감자로 겨우 입에 풀칠을 했으며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병이 들거나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어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 노동자의 평균 수명이 28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은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 시대의 인물로 전혀 다른 두 분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애덤 스미스입니다.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근대 경제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으로 1776년 국부론을 저술하여 국가의 부의 개념을 정립하였고요.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며 제3자의 간섭, 즉 국가는 개입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왜 이분은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시대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지요? 18세기는 절대주의에서 깨어나자는 계몽주의 사상이 팽배했던 시절입니다. 절대주의의 중상주의 정책은 국가가 앞장서서 식민지 개척 및 무역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의 시대는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자유로운 시장 이론은 자본가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상의 결과는 가난한 빈곤층이나 노동자에게는 어떠했을까요? 국가의 소극적인 개입은 오히려 심각한 노동 문제를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810년대에는 일부 노동자들은 기계 파괴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을 벌입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빼앗아간 기계야말로 빈곤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기계 파괴 게릴라를 자처하며 밤마다 공장을 돌아다니며 기계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대다수가 기계로 대체되고 일자리가 사라져 가고 있어서 불안을 가속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현실과 다를 바가 없어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계 하나 파괴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 시대 직면에 있었던 그들의 불안과 고통은 어떠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들도 기계 파괴 가지고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점진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단체의 힘을 가지고 자본가에게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된답니다. 어쨌든 산업혁명 이후 빈부격차가 커지고 노동자의 어려운 삶이 계속되자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낮은 임금, 과도한 노동시간, 주택과 열악한 환경의 문제, 질병과 사고, 전통 사상의 붕괴 등 사회 문제를 고민했던 당대의 사상입니다. 사회주의란 말은 로버트 오원이 1830년대쯤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부를 평등하게 분배하려는 시도는 그 시대에 영향력이 매우 커서 사회주의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유행처럼 번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산업화가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대립하는 두 계급을 낳았는데 소유 계급인 부르주아와 그에 종속된 노동계급 프롤레타리아로 언젠가 이 두 계급 사이에는 투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공장이나 토지와 같은 생산수단을 다 같이 공유하면 빈부의 차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초기 사회주의 사상가인 프랑스의 생시몬과 영국의 오원은 노동자들의 불행이 자유 경쟁 체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협동과 공동체를 강조하는데요. 자본가와 노동자의 협동으로 빈부격차가 없는 이상적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원은 실제로 스코틀랜드의 뉴 라나크라는 작업 공동체를 만들어 공장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주목할 만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두 번째의 인물, 사회주의의 신봉자가 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리워지는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는 막연했던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발전시켜 명확하게 이론화하고 적극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초기 사회주의자의 비현실성을 비판합니다. 두 계급,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는 투쟁할 수밖에 없으니 결국 노동자들이 자본가 계급을 타파하고 권력을 쟁취하여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만 불평등이 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극단적이긴 했지만 당대의 사회 문제를 개혁하고자 내건 사상들이었답니다. 앵겔스와 함께 1848년 공산당 선언책을 출간했습니다. 1848년 2월 같은 연도에 프랑스 혁명에서 유행했던 자유평등 박애라는 민족주의 표어를 비판하면서 그 사상은 민중의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를 위한 것임을 폭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세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는 다윈, 프로이트, 그리고 마르크스라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독일의 철학자, 경제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정치이론가, 언론인, 공산주의 혁명가로 알려져 있고요. 법학과 철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마르크스를 긍정 혹은 부정하든지를 제쳐두고 마르크스가 인류 사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두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의 경제학 조술은 오늘날의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기초가 되었고요. 수많은 학자, 노동조합, 예술가, 정당이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경제체제를 자본주의라고 부른 사람도 마르크스였고요. 주기적인 호황과 불황, 공황이라는 경기순환을 자본주의의 내재적 특성으로 인식한 최초의 경제학자였다니 정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세계사를 움직인 100대 인물 중 11위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한 이후로는 마르크스의 저서가 공산주의 이론의 토대가 되었고요. 20세기 공산주의를 발전시켰던 소련의 레닌이나 중국의 마오쩌둥 같은 공산주의 지도자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양극단에 위치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모두 산업혁명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